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 주요국들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지만 투자 환경 자체는 좀 좋아졌다고요. 예, 일단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투자 여건은 현재 좀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신용경색 측면이라든지 또 안전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신용 경색 위험 가능성, 이 부분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ITLX 지수라든지 테드 스프레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 전역의 CDS 프리미엄의 평균치로서 유럽계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ITLX 지수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발표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해는 최저 수준인 130포인트 정도 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채 3년물과 리보 3개월물 수익률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셋째 주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글로벌 자금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현저히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안전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빅스라든지 EMBI 스프레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채권 수익률과 통상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간 차이를 나타내는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우하향하면서 작년 7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험도가 낮은 선진국보다 위험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한 선호가 작년 7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유입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좀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로 인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가장 저희가 바라는 건데요. 우리 시장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되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 일본 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서남에 따라서 과거 같은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와 약세의 흐름 다소 좀 예상보다 강하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의 속도 조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을 원화 환율을 기준으로 외부 유동성의 추가 유입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그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단행된 2차 양적 완화 당시를 보면은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의 주요 지지선이었던 1,100원 선과 1,050원 선을 앞두고 매매 전략을 다소 좀 달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1,100원 선을 앞두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약해진 것은 정부의 환방어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환율이 작년 3월 말에 1,100원 선을 하회한 이후에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다시 강화되었고, 이후에 작년 5월에 1,050원 선을 앞두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다시 약화되는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중기적으로 1,100원 선을 하회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 달러화 약세의 점진적인 추이 가능성은 1,100원 선의 하향 돌파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외국인의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강화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즉 환율만 놓고 고려해 본다면 외부 유동성의 기조적인 유입 가능성은 유효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차선을 지난주 금요일에 또 지켜냈고요. 한 주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주간 단위로 지난주 코스피 네.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유동성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의 중기 상승 흐름은 충분히 지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이 앞서 살펴본 주요 금융 지표들에 이어서 주요 경제 지표들과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코스피의 탄력적인 상승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전망이 개선이 되고 또 투신권의 매도와 달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IT 업종과 더불어서 에너지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우리도 역시 관심을 좀 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오늘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